깔려 있는 집을 이제 난방을 틀게 되면 가장 빨리 먼저 따뜻해지는 집은 입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는 추천드리지 않고, 부장님 바닥재는 뭐가 좋을까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네, 인테리어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바닥재가 집 전체에 깔리기 때문에 더 신중히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마루별로, 장판별로 그 집 전체에 깔렸을 때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지 좀 알려드리면서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놓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바닥재를 고르실 때 이제 깔맞춤이나 이 디자인만 보고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바닥재는 집 전체에 깔리기 때문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장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를 못하시면 생활하시다가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장판이나 타일이나 마루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우리 집 생활 라이프나 주기에 맞는 바닥재가 있는데요. 이걸 모르시면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이제 깔려 놓으면은 이제 이걸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때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짐을 다 빼놓지 않는 이상 중간에 교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바닥재, 장판, 마루,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각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집 삶의 그 주기에는 어떤 바닥재가 더 맞을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마루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마루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로 4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원목마루, 두 번째는 강마루, 세 번째는 SPC 마루, 네 번째는 이제 강화마루가 있는데요. 원목마루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원목마루는 그 나무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만든 마루를 이제 원목마루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나무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장점으로는 그 밟았을 때 촉감이 너무 좋고요. 진짜 강마루나 SPC 마루처럼 인조마루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평수에다가 이렇게 원목마루를 쫙 깔아놨을 때 그 압도적인 디자인은 일반 강마루나 SPC 마루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촉감이 좋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고, 대신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이 아마 가격이 비싸다일 거예요. 원목마루는 보통 이제 평당 3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평당 30만 원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보통 강마루가 10에서 12만 원이고 SPC 마루가 평당 15만 원이니까 원목마루가 30만 원이면 평당 뭐 한 두세 배가 비싸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이게 습기에 취약하고 또 기스가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뭐 물을 엎지르거나 음료수를 엎지르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원목마루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됐거나 집에 아이가 없거나 애완동물이 없거나 이런 분들께는 또 추천을 드리고, 또 인테리어 예산이 충분하다면 원목마루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강마루인데요.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판 위에 나무 모양이 나는 필름을 입히고 위에 코팅을 입힌 마루를 이제 강마루라고 합니다. 이제 강마루의 장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성비 있는 원목마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목마루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적어서 나무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강마루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강마루가 이름에서도 이제 표현이 된 것처럼 그 원목마루에 비해서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다 할 때 강의 강마루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물에 강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스크래치나 찍힘에 강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합판이고 좀 단단한 느낌이다 보니까 걸을 때 촉감이 원목마루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걷는 거는 괜찮은데 뛰어다니다 보면은 쿵쿵쿵쿵 소리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거를 쉽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집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마루 느낌을 내고 싶은 바닥을 선택하고 싶어,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해 라는 분들께 좀 강마루를 추천드리고 있고, 집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나 애완동물, 특히 슬개골이 약한 소형견 강아지가 있다면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애완견이 있는 집도 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문의를 받고 있는 핫한 SPC 마루 설명을 드릴게요. SPC 마루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집에 적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데요.
이게 최근에 나왔다는 뜻은 기존에 있던 바닥재를 개선해서 최근에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개선해서 나온 거냐면 바로 강마루의 또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 SPC 마루입니다. 그래서 SPC 마루라는 거는 스톤 플라스틱 컴포짓이라는 이제 약어로 만들어진 마루인데, 스톤을 그 합성 플라스틱이랑 고온에 섞어서 만든 거를 이제 SPC 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톤이라는 거는 돌이잖아요. 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강마루보다는 더 단단합니다. 더 단단해서 스크래치나 이런 찍힘이 발생하지도 않고 물에도 더 강하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마루가 강하다 할 때 강이라고 했는데, 강마루 하나만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상대적인 비교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마루의 강은 온목마루보다는 더 강하다라는 뜻이고, 그래도 마루이기 때문에 스크래침이나 찍힘이 발생하는데 또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온 게 SPC 마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강마루보다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강마루 같은 경우는 평당 10에서 12만 원이면 SPC 마루는 뭐 14에서 한 16만 원이 되는 거고, SPC 마루가 이제 돌가루와 섞였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게 타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만, 또 아무래도 타일보다는 그 타일 느낌이 덜한 것이 또 SPC 마루이고, 뭐 층간 소음이나 걸었을 때 더 딱딱함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추천드리는 집 같은 경우는 나는 바닥 관리를 더 신경을 안 쓰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바닥 관리라는 거는 뭐 물건을 떨었을 때 찍힘 발생, 그리고 뭐 세면대나 아니면 싱크대에서 물이 튀겼을 때 강마루가 이제 하얗게 변하는 거를 이게 너무 싫어라는 분들께는 SPC 마루가 적당할 것 같아요. 대신 너무 많이 띄워놓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층간 소음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바닥재 자재로 타일을 설명드릴게요. 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고객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는 호텔식 테리어가 연출이 가능하다, 모던한 분위기를 내기엔 가장 좋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일은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맞아요. 바닥을 포세린 타일로 깔게 되면 호텔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바닥이 차갑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강마루가 깔려 있고 장판이 깔려 있고 타일이 깔려 있는 집을 이제 난방을 틀게 되면 가장 빨리 먼저 따뜻해지는 집은 타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열 전도율이 그만큼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그 열 전도율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전달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일은 무조건 차갑다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시는 개념이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겨울에 바닥 난방을 뗐을 때는 가장 빨리 따뜻해지는 또 장점도 있다라는 것이고, 대신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차갑죠. 왜냐면은 우리 신체보다는 여름에 이 바닥이, 이 콘크리트 벽이 또 차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열이 빨리 전달이 돼서 차갑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바르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일의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가장 좋다. 제가 앞서서 SPC 마루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SPC 마루가 돌가루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 타일보다는 못 따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단해서 관리가 편해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끌고 가면 찍힘이나 스크래치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타일에서 이제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떨어뜨린 물건이 깨지지 타일이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물 청소가 쉽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타일이다 보니까 물 흡수나 이런 것들이 방어가 잘 돼서 로봇 청소기 물걸레 되는 것도 계속 돌려도 전혀 바닥재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단단하다고 계속 설명드렸다 보니까 단단해서 촉감이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걷다 보면은 더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무릎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주방에는 타일이 깔려 있고 복도에는 강마루가 깔려 있고 거실에는 이제 장판이 깔려 있는데요. 세 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일 쪽이 가장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보행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단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잘 균형을 못 잡잖아요. 넘어지면 머리부터 쿵 찌게 돼요. 근데 그럴 때 강마루에 있을 때보다 타일에 있을 때 더 뭔가 딱딱하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집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집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집은 이제 호텔식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바닥에 스크래치나 찍히 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일 가격은 평당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타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고르시는 타일의 무늬나 패턴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타일은 평당 20만 원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세 번째 바닥재는 바로 장판입니다. 이제 장판 하면 또 고객님들이 떠올리시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란색 장판, 되게 디자인적으로 안 예쁜 장판, 울퉁불퉁한 장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장판은 무조건 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 중에 제가 장판을 추천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LX 소프트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장판을 보여드리면 오 이게 장판이에요? 예쁘네요? 하시면서 뭐 강마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장판을 저는 약간 추천파이기도 합니다. 장판 설명을 들으실 때 기존의 좀 고정관념을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판도 이제 장점부터 하나씩 알려드려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좀 가성비라고 할게요. 뭐 다른 바닥재가 평당 10에서 30만 원 한다라고 하면은 장판은 평당 5에서 6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가장 좋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30평을 기준으로 바닥재를 뭐 5에서 6만 원으로 평당 하면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나와요. 그냥 180만 원이요 잡을게요. 그리고 뭐 이거를 똑같이 강마루로 한다라고 하면은 평당 12만 원 잡아서 30평이면 3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180만 원이랑 360만 원 이제 비교해 보시면 장판을 선택하면은 18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 18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저는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안방에 붙박이장을 만들어서 수납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TV를 산다든지 그리고 또 이 180만 원 돈을 바닥재에서 아끼고 다른 공사 범위에서 조금 아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을 뭐 2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비용을 아끼셔가지고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추천을 드리고 또 장판의 장점이 더 있어요. 관리가 쉽습니다. 물 청소나 물을 엎질렀을 때도 전혀 이렇게 뭔가 스며들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가장 큰 단점은 찍힘이나 스크래치일 것 같아요. 내가 뭐 의자나 식탁 같은 거를 뭐 하루 정도만 놓아두고 이렇게 옮긴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찍힘이나 눌림 같은 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이 좀 뭔가 위치 특성상 좀 바닥에서 습이 많이 올라오는 구조다, 결로가 심한 구조다라는 집은 또 장판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을 엎질렀을 때 방수가 제대로 되듯이 이 바닥에 있는 습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결로나 곰팡이가 생겨서 좀 쿰쿰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장단점들을 보고 우리 집의 장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좀 골라보시면 좋고 특히 저는 이제 5천만 원 미만 인테리어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판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닥재 3가지 뭐 마루, 타일, 장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 집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 정답은 딱 정해져 있다. 이 집은 무조건 이거 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각 자재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자재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셔서 우리 집 생활 패턴의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바닥재가 맞는지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생활하시는데 좀 더 편하시고 뭔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만 보고 바닥재를 고르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120%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이 영상은 유익하다라고 인식이 돼서 알고리즘을 타고 더 널리 퍼져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디자인 세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배치, 가구 배치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 채널은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좀 더 편하게 다음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